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김입니다. 몽블랑 팰리스 호텔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 출근해 호텔 정원의 장미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바쁜 시간입니다. 로잔 국제음악제를 앞두고 호텔이 발칵 뒤집힌 듯한 분위기니까요. 가지치기 가위를 손에 쥐고 정원 장미를 손질하는데 레나 클라인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큰 행사라 긴장되지 않으세요? 레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입니다. 항상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지요. 저는 가위질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그냥 정원이나 아름답게 가꾸면 되는 거야. 긴장할 일은 없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호텔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도요, 오늘은 정말 큰 행사잖아요. 레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다 온대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부터 빈 필하모닉 사람들까지요. 호텔 사장님도 직접 온다고 하던데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장미가지를 다듬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열심히 정원을 가꿨습니다. 미스터 김, 오늘 조심하세요. 브루너 매니저님, 오늘 완전 날카롭대요. 마르쿠스, 현관 화단 점검했어?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호텔 매니저 토마스 브루너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의 위압적인 모습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직원은 다시는 이 호텔에 발을 들릴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토마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레나 앞으로 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VIP들이 곧 도착합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장미 손질하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마르쿠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레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발끝으로 정원 바닥을 툭툭 차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마르쿠스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상태가 이게 뭐예요? 현관 화단이 이 모양이면 첫인상이 어떻겠어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마르쿠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번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그 장미에 매달려 있어요? 정원이 완벽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VIP들이 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의 말끝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네, 곧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무리하세요. 현관 화단도 확인하고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정원 의자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참 피곤하다. 토마스가 사라지고 레나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난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직원들이 그러는데 브루너 매니저가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저는 묵묵히 정원 장미들을 다시 살펴보며 계속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장미의 감촉은 어쩐지 오래전 건반을 누르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득 그리움이 찾아왔지만 서둘러 정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 연주할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미를 정리하는 손길을 멈추고 기억의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40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요. 음악대학의 낡은 연습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 아래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던 젊은 시절의 저를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26살 풍부한 갈색 머리카락에 열정 가득한 눈빛을 지닌 젊은이였습니다. 음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교수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지요. 저는 쇼팽과 리스트의 곡들을 연주할 때 가장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면 제 영혼도 함께 날아오르는 듯 했지요. 박정훈 교수님은 저를 서울에 숨겨진 보석이라 불렀습니다. 자네는 천재야, 김군. 자네 연주에는 기교를 넘어선 영혼이 깃들어 있네. 그분은 제가 국제 무대에서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산 국제 콩쿠르에서 2등, 서울 청년 음악가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지요. 음악 잡지에는 제 얼굴이 실리기 시작했고 작은 공연장들에서 초청 연주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꾸던 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기억 속에서도 선명합니다. 차가운 서울의 겨울, 연습실에서 브람스의 소나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음대 사무실에 김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학생,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야. 급한 것 같아. 전화기를 들자 동생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다고. 빨리 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후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제가 음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지요. 급히 고향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심장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했고 동생 영호는 아직 대학생이라 학비도 필요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음악가로서 제 경력은 아직 시작 단계였고 큰 돈을 벌기에는 요원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신문 광고 마이너스 스위스 고급 호텔들에서 정원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작은 정원이 있었고 저는 식물을 다루는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꿈을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음대의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젊었을 적 가장 사랑했던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 영혼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지요. 그것이 제가 프로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한 마지막 곡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을 떠나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김승원 피아니스트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지 미스터 김이라 불리는 로잔의 고급 호텔 정원사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손가락은 예전의 유연함을 잃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정원의 식물들에게 옛 멜로디를 흥얼거립니다. 그들만이 제 진짜 이야기를 아는 비밀의 청중들이지요.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손가락은 이제 장미가시의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음악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호텔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지나칩니다.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으니까요. 오늘은 로잔 국제음악제 개막일입니다. 아침부터 호텔은 긴장감과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호텔 정원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분수대 주변의 장미들이 완벽하게 피어 있고 가지치기 된 관목들은 정갈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텔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게스트들이 하나둘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원 구석에서 물을 주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악계의 거장들과 유명 음악 평론가들, 각국의 귀빈들이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브루너는 현관 앞에서 완벽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을지도 모를 인생을 잠시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장미들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현실이 아니니까요. 오후가 되자 호텔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로비에서는 환영 리셉션이 열렸고 음악제 조직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관리를 위해 실내로 들어갔을 때 로비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토마스 브루너는 이전보다 더 예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눈은 사소한 결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로비의 화분들을 점검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입구에 가장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음악제의 주요 게스트인 세계적인 지휘자 윌헬름 슈타인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토마스는 직접 나가 그들을 맞이했고 호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음악제의 개막 공연이 시작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유명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발스키가 연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토마스 브루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음악제 부조직 위원장인 클라우디아 베르너가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코발스키가 연습 중 손을 다쳤습니다. 오늘 공연이 불가능하대요. 토마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개막 공연인데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코발스키의 매니저가 알려왔어요. 오른손 인대가 늘어나서 당분간 연주가 불가능하답니다. 대체 피아니스트는요? 토마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일정이 있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도 내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제 관계자들이 모여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팸플릿과 안내문에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이 메인으로 소개되어 있었고 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분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제가 대학 시절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곡이지요. 40년이 지났지만 손가락은 아직도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숨겨두었던 피아니스트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식물 줄기를 다듬는 가운데서도 건반 위를 달리는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문득 머릿속에서 박정훈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군,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간 고요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침묵하며 정원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로비의 화분 뒤에서 나와 토마스와 클라우디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숨겨왔던 제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쩐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이요. 토마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정원사가 무슨 피아노를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한국에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제 전공이었고 특히 이번 협주곡은 수백 번 연주했습니다. 토마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화분을 관리하던 이 노인이 무슨 협주곡을 연주하겠다고? 옆에 있던 클라우디아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김 씨?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40년이 지났으니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은 제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 지금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전문 피아니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때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토마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호텔 대표와 음악제 조직위원장에게 곧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운지 피아노에서 보여주세요. 하지만 시간 낭비라면. 우리는 함께 호텔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한적했고 구석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 피아노의 냄새, 의자의 높이.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의 서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에서는 약간 흔들렸지만 곧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마디부터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음악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연주에 몰입하는 동안 주변이 조용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첫 부분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토마스와 클라우디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뒤에는 몇몇 호텔 직원들도 모여 있었고 레나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클라우디아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제 예술 감독을 불러오겠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가 들어봐야 합니다. 10분 후 세계적인 지휘자 윌헬름 슈타인이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연주를 들은 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 공연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씨? 저는 평생 기다려온 질문을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윌헬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리허설을 시작해야겠군요. 오케스트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마스는 여전히 현실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호텔 매니지먼트에 보고하러 갔고 클라우디아는 저를 위한 정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제 손가락이 다시 의미 있는 건반을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원 가위를 들던 손이 이제 음악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짧은 연주 이후 저는 직원 휴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나가 직접 골라온 검은 턱시도였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얼굴로 제게 옷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미스터 김,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대단한 피아니스트였다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턱시도를 입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입는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의 청년 피아니스트가 주름진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콘서트홀로 이동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헬름 슈타인 지휘자가 저를 무대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존중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리허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집중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텅 빈 콘서트홀을 바라보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첫 독주회, 콩쿠르 결선, 그리고 마지막 연주회까지.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윌헬름이 지휘봉을 들어올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려 퍼졌고 이어서 제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은 마치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까지.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췄고 오케스트라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윌헬름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1악장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윌헬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놀랍습니다, 김 씨. 당신의 연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군요. 기교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남은 두 악장도 리허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연주는 더욱 자신감 있게 변했고 오케스트라와의 호흡도 점점 완벽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텅 빈 콘서트홀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두드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클라우디아가 흥분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씨,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 믿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백스테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급히 수정되었고 제 이름이 알렉산더 코발스키 대신 인쇄되었습니다. 미스터 김 마이너스 피아니스트라는 간단한 문구였습니다. 본명도 없이 그저 몽블랑 팰리스의 정원사로 알려진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토마스 브루너가 무대 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정원사였으니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윌헬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콘서트 홀은 이미 만석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젊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저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향하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악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환영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회자가 변경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호텔 정원의 장미들을 다듬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연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녁 예정되었던 알렉산더 코발스키 씨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대체 연주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피아니스트 미스터 김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사회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스터 김은 오늘까지 몽블랑 팰리스의 정원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전 한국에서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밤 그의 놀라운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수백 쌍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윌헬름 슈타인이 지휘봉을 들어올렸고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은 깊은 슬픔에서 시작해 점차 희망과 열정으로 변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제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렬한 제1악장이 끝났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제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장은 특별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를 위해 자주 연주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멜로디가 피아노에서 흘러나오자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동생의 응원, 그리고 미뤄두었던 꿈까지. 객석에서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2악장의 마지막 음이 공중에 맴돌았을 때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제3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활기차고 정열적인 이 악장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음악은 절정을 향해 치닫았습니다. 마지막 코다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모든 감정들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파워풀한 피날레와 함께 곡이 끝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누르고 여운이 콘서트홀에 퍼졌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고 순식간에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콘서트홀은 열광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스테누토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몸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윌헬름이 다가와 제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앙코르를 요청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윌헬름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앙코르 준비되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주곡이었습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곡을 선택했습니다. 젊었을 적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첫 음을 연주하자 콘서트홀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앙코르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제 인생의 진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앙코르 연주까지 끝나고 커튼콜을 위해 무대에 다시 섰을 때 관객들의 환호성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열광적인 박수 속에서 5번이나 무대로 불려나왔고 마침내 공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음악제 관계자들, 그리고 호텔 직원들까지. 토마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저를 대했고 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윌헬름 슈타인이 양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연주는 기교를 넘어선 진정한 영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백스테이지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며 독일 악센트가 묻어나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바로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헬러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소피아 헬러. 40년 전 제가 대학에서 잠시 가르쳤던 독일 유학생이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가난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너였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정말 많이 찾았어요. 아무도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콘서트홀에 왔는데 미스터 김이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정말로 선생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구나. 지난 40년 동안 많은 콘서트 포스터에서 내 이름을 봤어.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백스테이지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단다. 그때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큰 돈을 벌기 어려웠어. 선생님은 제게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학비를 낼 수 없었을 때.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도울 방법이 없었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소피아에게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스위스로 와서 정원사로 일하게 된 과정, 어머니의 병환, 동생의 학업, 그리고 제 꿈을 접었던 순간까지. 소피아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소피아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밤 당신의 연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게 영감을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시 피아노로 돌아오실 건가요?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40년간 접어두었던 꿈을 하룻밤 사이에 다시 꺼내들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모르겠어. 오늘 밤은 마치 꿈 같았지만 내일이면 나는 여전히 호텔 정원사겠지. 소피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베를린의 국제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헬러 국제음악 아카데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능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듭니다. 선생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제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난 40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어.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젊은 교수보다 값진 것이에요. 오늘 밤 연주에서 보여주신 그 감성과 깊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소피아의 진심 어린 요청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르치는 일. 그것은 언제나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피아와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 전에 호텔 측과 이야기해야 해. 40년간 일해온 곳이니까. 그때 토마스 브루너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김 선생님,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우스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정원사 일을 그만두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세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토마스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 정원사를 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가끔 정원을 돌볼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꾼 장미들은 특별하니까요.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토마스 씨, 제 제안도 있습니다. 미스터 김께서 1년에 몇 개월은 제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연주하는 건 어떨까요?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우리 호텔과 헬러 아카데미의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군요. 두 사람이 제 미래를 논의하는 동안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레나와 다른 호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스터 김, 이건 저희의 작은 감사 표시예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으로서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간 저는 그저 조용한 정원사였고 때로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로잔 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에서 저는 소피아, 헬러와 함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소피아는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했어. 토마스의 제안과 내 제안 둘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연주도 계속하고 싶어. 소피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 쓰기로 했어. 이제 더 이상 미스터 김이 아니라 김승원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정원의 장미들은 여전히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제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도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때로는 베를린의 젊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때로는 로잔의 몽블랑 팰리스에서 저녁 공연을 합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 꿈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꿈은 마치 알프스의 메아리처럼 더 풍부하고 깊은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면 장미를 돌보던 손길의 따스함이 음악에 담깁니다. 장미를 가꿀 때면 피아노의 리듬감이 정원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두 세계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이루는 조화로운 부분들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할 때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지금이라도 제2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